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넓이입니다. 넓이랑 그리고 정적분이 있어요. 자, 넓이와 정적분이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넓이와 정적분은 자 유사하긴 하지만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넓이에 어느 정도 컨셉도 가지고 있지만 뭐까지? 부호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죠. 부호랑 뭐가 가미되더라? 넓이가 같이 가미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런 얘기가 되거든. 넓이만 알면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정적분 값은 껌이다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넓이만 알면 끝이잖아. 그러면 넓이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넓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부호까지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두 단계만 있을 뿐 결국에는 넓이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기껏 해봤자 부호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을 살짝 살펴볼 거냐면 자 x축과 먼저야 축과 x축이야. x축과의 넓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곡선과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x축이 있고요. 곡선이 있어요. 자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어?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잴지,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잴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됩니다. 교점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시작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곡선과 x축이 있다라고 친다라면 자, 뭘 찾는다? x절편 또는 근이라고 얘기합시다. 실근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근을 먼저 찾고요. 실근을 찾았어. 내가 실근을 찾았어. 이렇게 찾았어요. 만약에 x가 실근을 찾았어. 알파도 찾고 베타도 찾고 감마도 찾았는데 자, 알파도 찾고 감마도 찾고 베타도 찾았는데 크기를 크기순으로 나타냅니다. 자, 크기순으로 일단 나타냅니다. 그 다음 또 봐봐. 크기순으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 그 다음 봅시다. 뭘 해주면 된다?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 다음에 베타에서 감마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베타에서 감마까지 됐지? 이걸 각각 정적분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적을게.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뭐 이 정도는 다 할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실제로는 x, 얘가 fx였다면 fx야.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까지는 이해돼. 근데 이 fx는 x를 f에 의해서 또 다른 변수로 대응시켜 준 값이니까 걔를 뭐라고 부른다? y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를 y는 fx라는 곡선이었다면 y는 fx였다라는 곡선이었다라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y라는 값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y라는 값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y라는 값으로 적어주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뭔가 어떤 연산이 생략되어 있다고. 곱하기 연산이 생략되어 있으면서 이 곱하기인데 누구랑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굉장히 작은 x값이랑 곱해줬다.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니까 여기까지 아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마이너스 y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마이너스 y라는 세로의 길이랑 가로의 길이인 d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계산은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재에 보거나 교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 있을 거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들어봐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아니라 왜 그러냐? 자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가 감마예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인 거예요.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인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어떻게 나와 있느냐? y의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 뒤에 뭐다? dx야. 자 그러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도 배울 거잖아.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도 배울 때도 넓이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올 거야. 이게 넓이야. 이게 넓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이 y 값이랑 y의 절대치 값이랑 x를 곱해가지고 선들을 쭉 더해지는 이미지예요. 쭉 더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선들을 여기서부터 쭉 더해서 만들어진 면의 넓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 여기 y 보이시? 이 y나 절대값 y나 같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y나 절대값 y나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같은 거잖아. 왜냐하면 얘는 양수화를 시켜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dx가 되는 거고 베타에서 감마까지 dx가 되는 거니까 피적분 함수 똑같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베타 위끝과 아래 끝이 같아지는 거니까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밑에 게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앞으로 얘가 나오면 얘는 뭐다? 그냥 단순히 넓이야. x값을 자 x값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뭐 만들어지는 모든 선들이 쭉 면을 만들 텐데 그 면의 넓이, 곡면의 넓이라고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에 해당하는 뭐다? 곡면의 넓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보통은 뭐라고 주어질 거냐? 이거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거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구하면 된다고. 계산은 여기서 해야 돼. 이걸로 계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니까. 근데 표현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서 한번 적어드렸고,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은 뭐 공식이나 빨리 푸는 것들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아 얘가 이런 얘기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계산하는 부분들은 또 따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얘도 x축도 하나의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도형이잖아. 직선이니까. 맞죠? 직선이니까 도형이야. 결국 도형과 도형 사이에 뭐다? 도형과 도형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곡면의 넓이가 될 텐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됩니다. 곡선과 곡선이라고 봅시다. 곡선 사이에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곡선의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그려졌다고 칩시다. 또 다른 곡선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y는 fx라는 게 있을 거고 얘는 y는 gx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자고. 얘가 지금 알파야. 얘가 지금 베타야. 자 알파와 베타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얘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아 얘는 자 뭐를 쭉 선들을 더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면적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값을 쭉 더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알았나요? 쭉 더해 나가면 되는데 자 편의상
위에 있는 y도 있을 거고 밑에 있는 y도 있을 거니까 자 y1, y2라고 합시다. 자 y1, y2라고 할게요. 자 위쪽에 있는 요 녀석이 있을 거니까 얘를 y1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를 y2라고 합시다. 그러면 y1에서 지금 현재 y1이라는 y 값에서 y 값을 그냥 뺀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박혀져 있었다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y1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y2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y1에서 y2를 빼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된다? 여전히 dx를 곱해주면 여기 해당하는 면적이 구해진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다 됐지? 별로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 값끼리 뺀다라는 건데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문제에서 알파라는 아래 끝과 베타라는 위 끝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 구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뭐를 본다? 얘 같은 경우에도 fx랑 gx랑 직접 이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을 찾아줍니다. 실근을 직접 찾아주는 건데 얘가 x 이꼴 알파고 여기 x 이꼴 베타가 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찾았더니 이쪽이 크기가 더 컸다라고 친다라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게 이게 두 번째야.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될 거라고 봐.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수학 3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용 때부터 계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차의 함수 또는 뺀 함수가 있어요. 차의 함수 또는 뺀 함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내가 y는 뭐가 되느냐 하면 gx에서 fx를 뺐다라고 칩시다. 그럼 봐. y에서 fx를 빼게 되었을 때 원래 따로따로 있었던 곡선과 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유사해지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얘가 뭐야? 이렇게 누워있는 게 나는 이렇게 보거든.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누워있는 게 뭐냐면 얘가 원래 누구였느냐? fx였어요. 엥? 그게 아니라 얘가 fx였어. gx에다가 fx 뺐지. fx에서 fx에서 누굴 뺐어? fx 뺐지. 이 상황에 있었던 모든 점, 이 곡선 위에 있는 부분에서 뭘 빼준다? fx를 싹 다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를 얘를 빼주면 얘는 x축의 역할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gx 같은 경우에 빠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자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어차피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가 누가 된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 했어?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봅시다. gx가 더 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라인이 그대로 어디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이만큼 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이런 이미지가 있어. 책이 막 킁커려져 있어. 막 킁커려져 있는데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착착착착착착 이거를 손으로 쳐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책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한 모서리 부분에다가 붙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부분이 책이었어. 책을 내가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여기다 꼽는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어느 부분쯤에 그래서 이 곡면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더라? 한 이 정도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비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책들과 여기 있는 책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뭐만 달라지는데 그냥 위치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넓이나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당연히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얘가 편하면 얘로 풀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얘가 편하면 이쪽으로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자 얘도 봐봐. 얘도 정적분 공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곧 뭔데? fy y1 y2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얘 어차피 x축과의 넓이를 구하려면 gx 빼기 fx 하고 dx 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곧 y라서. 근데 얘가 얘잖아. 다른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자, 당연한 건데 이게 그냥 언급을 안 해주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니까 나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나도 그랬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야. 같은 상황입니다. 넓이로 봤었을 때는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차의 함수로 계산하나 차의 함수 아니면 그냥 뺀함수라고 얘기할 거라고 뺀함수로 계산하나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을 하나 따로따로 곡선으로 보고 계산하나 어차피 뭐다? 동일하다. 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뭐만 구하느냐 하면 잘 들어봐.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잘 들어봐. y1에서 y2를 뺏는 게 아니라 y2에서 y1을 뺐어. 아쉽게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별거 없는 거야. 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곡선의 모양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가 신경 쓰여야 돼? 결국 복잡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실근입니다. 뭐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야. 정적분을 했는데 정적분 딱 했는데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봅시다. 우리가 모든 곡선을 싹 다 그릴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그리기 위한 시간과 공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곡선의 모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곡선의 모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만 실근이나 교점만 제대로 구해 놓으면 적분 구간이 나올 거고 적분 구간에서 정적분을 했었을 때 양이나 음이나 값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음의 값이 나오면 뭐다? 양수로 뒤바꿔주면 그냥 넓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곡선에 집착하지 말자 이 얘기야. 그냥 뭐만 그냥 빼면 돼. 빼시면 돼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내 알바가 아니고 그냥 귀찮으면 그냥 빼서 교점만 제대로 잘 찾아주시고 정적분 하시면 이 값이 음수가 되면 뭐 해주면 된다? 그냥 절대값만 취해주면 되는 거고 양수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뭐라?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 그게 뭐냐? 한 개가 더 남았거든. 그게 뭔데? 봐봐.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 보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x축에다가 뭘 내렸니? x축에다가 여기 내린 수선들을 계속 합하다 보니까 면들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거를 굳이 x축에만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럼 어디에다가 내릴 수도 있겠어요? y축에도 내려서 접근을 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 됐지? 지금 표정 별로 안 좋은데 x축에 내리는 거 다 이해했는데 이제 y축 하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해야 되니까 하긴 합시다. 그냥 별거 아니야.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구나. 자, 곡선이 있는데 자, x축이 아니라 이번에는 y축에 내린 수선이야. 자, 이렇게 합시다. y축에 뭘 내린다? 수선을 내릴 때야. 수선을 내릴 때야. 자, 그러면 뭐 어렵겠니? 별나 쉬워요. 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똑같아요. 오케이? 됐어? 위로 가는 거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인데, 자, 가볼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졌는데, 자, 이런 거야. 가볼게. 요거 봅시다. y는 루트 x라고 둡시다. 오케이? y는 루트 x라고 둘게. 자,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얘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뜬금없이. 무리함수인데? 내가 구한 적이 없는데? 맞죠? 전혀 구한 적이 없는 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 0에서 1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수선의 발을 y라고 둔다라면 y가 되겠고 y의 dx잖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x에 관한 식으로 바꿨는데 풀 수가 없네? 뭐 때문에? 루트 x의 부정적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풀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풀 수가 없으면 못 푸냐? 근데 문제로 띵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여기서 수선을 내렸지. 어디에서도 수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y축 위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수선의 길이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 x좌표랑 관련돼 있고 x좌표가 지금 현재는 양이니까 x라는 녀석과 누구를 곱해주겠어요? 여기서는 y라는 녀석과 굉장히 작은 x가 곱해졌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x라는 녀석과 굉장히 작은 y 값이랑 곱해서 다 더해줘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dy가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요 지점 x랑 dy를 곱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 선들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뭔데? 나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니들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어디까지? 요까지. 다 더하면 된다는 거더라고. 오케이? 싹 다 더하면 돼. 어디서부터? y를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싹 다 더하면 되더라. 이까지 되시죠? 됐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 결국 내가 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랑 얘랑은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회적으로 파란색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하면 1이니까 1에서 빼줘야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느냐인데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왜? x는 뭐가 되니까? y제곱이니까. 대입하시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x는 뭐니까? y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왜? 무슨 함수니까? 다한 함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쯤 되면 얘가 3분의 1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답은 그래서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그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립을 해놓읍시다. 뭘 정립을 해놓느냐?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x가 되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 얘들아 봐봐. 이 곡선이 갑자기 씩 가가지고 여기서 싹 가서 마음이 변했어. 그냥 가십시다. 이렇게 싹 가서
마음 변했어. 이렇게 간다고 치자. 자, 그냥 가자고. 좀 이따 갈게. 자, 그러면 내가 넓이를 구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할 거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베타까지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다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뭐가? x들이 착 선들이 모여서 공면을 다 덮는 거야. 하나하나씩 쫙 덮고 여기서 쫙 덮는 거야. 따라서 아, 얘는 x의 부호 자체가 무조건 양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되는 거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누구랑 곱해서? dy를 곱해서 정립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계산을 할 때 당연히 뭐 해주셔야 돼? 분류를 하셔야 되겠지. 알파, 베타 중간에 뭐 여기 별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작은 값에서 별까지는 분명히 뭐다? x라는 녀석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dx, dy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별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는 뭐 해주면 된다? x라는 녀석과 dy를 곱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잘했어. 이해가 됐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이까지 이해되었으면 훌륭하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봐. X축에도 내릴 수도 있겠고 Y축에도 내릴 수 있을 텐데 Y축도 모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렸을 거고 문제를 풀 때도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이 될 거긴 하니까 자, 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Y로 적분하기 때문에 X를 뭐로? Y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전처럼.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냐면 X는 GY라는 장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Y로 적분하시면 답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다 됐죠? 다 됐죠? 다 됐어요? Y는 GY. 헷갈리는데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얘랑 똑같은 거야. X는 Y제곱처럼 하나의 Y에 관한 식이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고요. 오케이? 다 됐나요? 저런 식이다 라는 얘기야. 자, 다 됐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야. 이제 역함수와 정적분입니다. 역함수와 정적분입니다. 역함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야. 이거 보고 진짜 웃겼었던 게 뭐냐면 이거 어디 수학이더라? 저기 보면 그 수성구청역 사거리 있지. 수성구청역 사거리에 보면 여기 사거리에 보면 무슨 수학이라고? 이수 수학인가? 하여튼 수학 여기 문에다가 문짝에다가 창문에다가 이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 창문에 거기 되어 있어. 몰라 그때 그건 자기한테 너무 임팩트가 강했는가 봐. 별거 아닌데. 봐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여기 딱 보여 있어. 그러면 나중에 거의 지나가면서 그게 그거구나 하면서 계속 복습이 되겠지. 평생 복습. 가면 맨날 보여. 맨날 이렇게 딱 돌아보면 뭐 맨날 보여. 맨날 보여. 보시면 돼 거기.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왜 증가함수만 하느냐 하면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증가함수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그림으로부터 접근을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적분 2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가함수의 상황에서만 살펴봅시다. 자, 증가함수 상황이 이렇게 있다고 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간다고 칠까? 이렇게 간다고 칠게. 이렇게 간다고 칠게. 여기가
대충 A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탕 하면 이쪽 부분이 누가 되느냐면 f 알파와 f 베타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통 많이 물어보느냐면 인테그랄 f 알파에서부터 f 베타까지 f 인버스 x의 dx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갑자기 왜 역함수가 등장하느냐? 예고했잖아. 역함수와 정적분이라고. 자, 얘는 누구랑 동일합니까? 얘는요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x는 f 인버스 y랑 동일합니다. 이까지 납득하세요. x를 y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우리가 뭐다? y는 fx라고 적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y를 동일한 y를 x로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f 인버스 y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까지 당연한 거죠. 오케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의 역함수는 얘다. 됐어요? 이까지 됐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1대1 대응입니다. 내가 구분을 확 짚고 갑시다. y는 f 인버스 x가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x는 f 인버스 y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나올 때도 있고 얘도 나올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얘도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얘랑 얘랑은 보시다시피 뭐가 동일하다? 그래프 자체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 자체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일치하네. 학생들 어떤 오해를 가질까?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일치하네, 같네 라고 오해를 한다. 아니야? 그렇게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나? 얘들아 봐봐. 잘 봐. 나는 그렇게 오해했는데 역시 내가 좀 걔 좀 딸리네. 내가 좀 딸려. 난 좀 딸리는가 봐. 얘가 y는 x 플러스 1이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이런 거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얘가 fx입니다. 자, 얘를 x는 y 마이너스 2야. 얘가 f 인버스 y야. 그런데 그래프로 봤었을 때는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x에 1 집어넣으면 y가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아 안 같아? 그래프상으로는 같잖아.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느냐? 자, 함수는 뭐가 있다?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대응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눈으로 봤었을 때는 같지만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 1을 집어넣었을 때에 2가 나온다. 됐니? 2를 집어넣었을 때에 1이 나온다. 그 차이가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 차이만 있어. 근데 학생들이 이 차이가 뭔지 잘 모를 것 같다라는 교육과정상에 교과서 편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면, 그러면 학생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겠지. 자,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멍청하진 않는 거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같네.
오씨 같은데 왜 역함수라 부르지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로 하느냐 하면 이걸 하나 더 도입하는 거야. 그럼 뭐네? 확연하게 구분이 가는 거야. 확연하게 어떤 구분이 가느냐?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 x 자리에 y,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y x 대칭이 돼버리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얘랑 얘랑은 그래프가 일치하는 역함수. 얘는 y x 대칭된 그래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다르나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그래프 일치입니다. 너무 쉬운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y x 대칭입니다. 그럼 다시 얘랑 얘랑은 뭐가 되겠어요? 얘랑 얘랑 어차피 일치하니까 얘랑 얘랑은 y x 대칭이 되겠죠. 그래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오케이? 잘했나요? 자, 마지막이야.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데 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맞는 거니까 확연하게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때까지는 구분을 안 하더라도 뭐 문제를 풀 때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자, 다시 봅시다. 얘 1대1 대응이고 fx라고 둔다라면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x에 관하여 나타내면 y가 y 값에 입력을 해서 1을 딱 빼면 x 값이 나오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니까 얘가 정역, 얘가 공연이고, 따라서 이런 형태의 역함수가 만들어지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뭐가 그래프적인 변화가 없더라. 방향성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오케이? 방향성은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그러한 차이를 인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y x에 대한 강조가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를 모르겠지만 얘를 y x 대칭시키는 거야. 오케이? 얘를 y x 대칭시킨 그래프고, 됐죠? 이제 끝이야. 그럼 여기 봅시다. 보자마자 이 생각 안 하셔야 돼. 원래 있는 원함수를 y x 대칭시켰구나 라고 해서 y x 대칭시키면 안 돼요. 됐어? 다시 y x 대칭된 그래프네 라고 해서 y x 대칭을 직접 시키면 안 된다고. 왜냐? 정적분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분 변수를 아무거나 바꿀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인테그랄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f 인버스 y의 dy로 바꿉니다. 왜? 같잖아요. 누구랑? 원래 있는 원함수의 그래프랑.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계속 물리는 거야. 얘가 뭔데? x거든. x랑 y랑 곱해서 f 알파에서부터 f 베타까지 정적분을 탁 때리면 되네. 어느 부분의 면적이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계속 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왜? x랑 누구랑 곱하면? y랑 곱하면 이쪽에 y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잘했죠? 잘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그 앞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또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y는 fx라는 원함수와 x는 f 인버스 y다라는 이 그래프가 서로 모양이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계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전체 넓이 직사각형이 있겠죠. f 베타 곱하기 f 베타에서, 자, 이게 뭔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 하나 빼주시면 되겠네. 알파에 f 알파를 하나 빼주면 되겠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빼주면 된다? 얘를 빼주면 되겠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만큼 했으면 정말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자, 우리 12-4번만 보고 쉬었다 갑시다. 12-4번만 보고 쉬었다 갑시다. 자, fx가 있어요. 이 fx가 x 세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2가 있을 텐데 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합시다. 자, 역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gx 그 다음에 dx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만 일단 그립시다. 어차피 그려지는 게 증가함수밖에는 안 그려져요. 오케이? 증가함수밖에 안 그려집니다. 감소함수는 절대 못 그립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만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미분하시면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증가함수고 그럼 대충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0 집어넣으면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칩시다.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자,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0에서부터 1까지니까 0 집어넣었을 때 2 나왔는데 1 집어넣게 돼버리면 1 딱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4가 나오네. 사이즈는 뭐 너무 생각하지 말고 4가 나오네. 자, 그럼 봅시다. 0에서부터 1까지 fx dx는 요 부분의 면적을 뜻하는 거네.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누구? 2에서부터 4까지 gx dx는 역함수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려면 자, 바꿔주셔야 되겠죠. 누구로 바꿔줘야 돼?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f 뭔 소리야? gy dy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y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 y로 싹 다 바꿨었을 때 자, 어느 부분이야? 얘죠. 됐어요? 얘가 뭡니까? 얘가 x니까. 얘가 뭐? x는 gy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이까지 됐지? 따라서 끝이네. 얼만데? 이거랑 이거 더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얼마다? 4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쉬어봅시다.